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와, 영화 노량이 개봉되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얼마만큼 크게 역사를 바꿨나,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께서 안 계셨으면 1592년 임진년에 벌써 일본은 의주까지 가서 선조를 잡고 이게 만주 벌판으로 넘어가서 명나라까지 침공해서 실제로 그 전투 승패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정도로 당시 일본의 전투 전쟁 경험이라든지 국방력은 상당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한 명으로 인해서 동북아 삼국의 역사가 바뀐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의 역할로 인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고 명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역사에까지 이순신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냐, 그 영향을 미친 것 중에 상당히 큰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임진왜란사 65편 강의하기 전에 그 65편 조회수가 뭐 3천만 4천만 조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실제로 임진왜란사 촬영할 때 가장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가장 희열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임진왜란 촬영할 때만 하더라도 야, 일본에 이름도 없는 삼류무사들 다이묘들이 와가지고 조선을 초박살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저와 함께 임진왜란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실제로 일본 역사에서는,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근대사 이후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많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일본 아이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건 에도막부 이야기와 그 직전의 전국시대에 관심을 갖습니다. 실은 일본의 역사 시험 문제 시험 출제의 비중을 떠나서 일본인들 중에 너희 역사에서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가 나와서 그 전국시대를 통일해 갈 때까지 그 전국시대와 오다 노부나가 이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는 특히 그 세키가라 전투,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인들이 그 세키가라 전투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거는요, 뭐 진짜 여러분, 중국인들이 삼국지에 미쳐서 환장하듯이 일본은 전국시대의 여러 영웅들과 그 세키가라 전투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그 인물들에 대한 토론을 해 나간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니까 일본군이 이제 자신의 국가 열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전쟁을 끝내려고 하죠. 실제로 이순신이 순천외성에 있는 고니씨의 길을 터줬으면 전쟁은 조용히 끝납니다. 그러나 조선의 자존심상 어찌 보면 임진왜란의 선봉장이었고, 부산성에서 정발, 동래성에서 송상현, 그 다음에 뭐 탕금대에서 신립, 그 전에 뭐 상주에서 이일 등을 깨고 어찌 보면 한양 점령과 개성 점령과 평양 점령까지 가장 먼저 했던 게 고니씨인데, 이 고니씨가 지금 순천외성에서 갇혀 있습니다. 물론 사천외성에서는 시마지가 갇혀 있지만 울산외성에는 가토가 있었고, 1선발은 고니씨, 2선발은 가토, 시마즈는 칠천량에서 원균과 조선 수군을 괴멸시킨 어찌 보면 일본의 최고 전투 집단 사스마번 친구들이니까 이들을 다 공격했지만 실패해요. 이거 제 영상에서 사로병징책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울산외성에서 가토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 시마즈는 사천외성에서 아주 쉽게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을 이겼고, 그러나 순천외성에 갇혀있는 고니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 바다에서 이순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육지의 명나라 사령관 유정을 꼬셔봐야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지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 그의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당시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주군이 됐던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지켜야 됐던 고니씨는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순신이 안 비켜줘. 이건 조선의 자존심이야. 고니씨만큼은 죽여야 되겠어. 그 목을 조선에 묻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량해전이 일어나요. 고니씨가 나 탈출 좀 시켜줘. 그래서 사천외성에 있는 시마지에게 부탁을 했고, 자신의 사위였던 대마도 도주 소요시토시에게 부탁을 하면서, 근데 안 비켜줬잖아요. 이순신을 진심으로 좀 의지했고 존경했던 진린조차 어쩔 수 없이 참전했잖아요. 명나라 사령관 진린조차. 명나라 부사령관 등자룡이 그 노량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등자룡이 죽고 진린도 위험에 빠지고 이순신마저 전사했던 그 노량해전에서 당시 실제로 전투력이 가장 강했던 시마지의 일본군은요,
거의 괴멸 수준까지 시마즈가 간신히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러할 때 고니 씨가 시마즈와 함께 조선군과 명나라 수군을 협공하겠다고 했는데 고니 씨는 자신의 세력을 유지해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고 싶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버리죠. 여러분, 이게 이 노량해전이 일본의 역사를 얼마나 바꿔버리냐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는 서군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인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지키는 이스다 미츠나리를 중심으로 한 서군과 그 도쿠가 이에야스, 훗날 이 동군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동경에 있었던, 도쿄에 있었던 세력이라고 해서 에도막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싸웠던 인물들을 보면요, 다 정말 주요 인물들이 임진왜란때 출정했던 인물들이에요. 아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네가 조선에 좀 가서 네가 전투 경험도 쌓고 조선 영지를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내 밑에 세력을 키워라, 이랬던 것들이 막상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도쿠가 이에야스 편을 많이 듭니다. 임진왜란 때 2선발 가토 기요마사도 동군이었고요, 3선발 구로다도 동군이었고요, 그 애꾸는 다테 마사무네도 동군이었고요, 그 이순신과 싸웠던 도도 다카무란가도 다 동군이었고요. 그렇다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지키기 위한 이스다 미츠나리 편은 세력이 약했냐? 아니죠. 일본의 최고 가문 모리 가문이 있었죠. 최고 전투 집단 시마즈 가문이 있었죠. 그리고 고니시도 있었죠. 여러분, 상당히, 저는 제가 일본사를 들여다보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진왜에 참전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게 그 일본인들은 이 거의 8만 대 8만의 이 17만 병력이 싸웠다는 이 세키가하라 전투를 영화로, 드라마로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그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치면 우리는 이 정도 전투가 우리 역사, 소위 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다못해 후삼국시대 마지막 전투에서 후백제가 멸망을 하는 왕건이 견훤의 아들 신검일파를 무너뜨리는 1, 2천 전투에서조차도 한 17, 8만 명 정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동군이 이기는데, 동군이 이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군의 주요 세력이었던 고니씨의 세력의 악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왜? 고니씨가 노량해전에서 아군이었던 시마즈를 버리고 도망감으로 인해서 고니씨 그 이미지가 일본에서 인심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오죽하면 고니씨 부하들조차 고니씨 밑에서 싸우기 싫다라고 떠나버릴 정도였기 때문에 고니씨 세력이 약화돼 버립니다. 그 다음, 누가 뭐라고 해도 서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했던 시마즈, 그 사스마번의 친구들, 이 시마즈가가 병력을 2천만 끌고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전하니 서군의 총사령관 이시다 미츠나리가 2천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면박을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이 받아버린 시마즈가 서군을 해서 싸우지도 않고 나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하고 그 2,000명의 시마즈 병력으로 돌격전을 전개하는, 이게 시마즈에 돌격해가지고 이게 또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서군이 패했던 이유는 노량해전에서 그 이순신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고니씨의 세력 악화와 이순신에게 완전히 괴멸까지 가버린 시마즈가의 몰락 덕분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승리했던 건,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맞는 거죠. 일본인들은 이런 해석을 안 할지언정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군이었던 도쿠가 이에야스가 승리하고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니까 조선에 바로 사절단 보내서 임진년에 침략했던 거, 7년 동안 전쟁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하고 유감을 표하고 사과 표시하고 바로 광해군 때 기위약조 체결하면서 조선과 에도 막부는 소위 우리 조선 후기 2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평화가 계속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에도 막부 도쿠가 이에야스 세력이 시마즈 일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싶었습니다만, 그 시마즈 요시히로, 얘가 미친놈, 정신병 늙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죽은 그냥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간신히 시마즈가가 보존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시마즈가는 에도 막부 250년 동안에 어찌 보면 빚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도쿠가 이에야스 세력과 마지막까지 척을 졌던 사람이 시마즈가 사스마번입니다. 그리고 당시 서군의 최고 가문 모리 가문, 여기가 바로 조슈번입니다. 야마구치현. 그래서 실제로 도쿠가 이에야스 막부에 가장 불만을 가졌던 게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이고, 조슈번과 사스마번을 사조 동맹을 체결하게 해준 게 그 료마가 간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역사적 인물 랭킹 1위 료마가 이 둘을 화해를 시키고, 이 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체결된 거 아닙니까? 사스마번은 지금 일본의 해군을 장악하고 있죠. 시마즈의 후예들이 그 라스트 사무라이에 나왔던 일본의 사무라이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조슈번은 그 정한론의
사상적 기반을 불어넣은 요시다 쇼인, 그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었던 안중근에게 총 맞고 죽었던 조선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조선의 3대 통감이자 일대 총독이 되었던 테라우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아베 집안까지 전부 다 조슈번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순신에 의해 세력이 약화돼서 도쿠가이 이에야스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고 조선 후기 250년간 평화가 계속되다가 조선과 친하게 지내려던 에도 막부를 이 시마지의 후예들과 그 다음 모리 가문의 후예들, 이들이, 그러니까 옛 서군의 후예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동군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주신을 단행하고 바로 정한론을 대두시키면서 한반도를 정벌하는, 그 일본이 제국주의까지 성장하는 그 역할을 했으니 이순신이 일본의 역사를 250년 동안은 분명히 묶어놓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노량해전이 일본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영화 노량 보시라는 말씀과 함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